일단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어떤 가정 환경에서 크셨나요? 되게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정의하는 성공이 뭐예요? 유치원 교사는 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성공의 개념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하고 하기 싫은 거 있을 때 안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치원 교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이 좀 내가 모르는 세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성실히만 일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커리어가 어떻게 변환이 됐어요? 직업적으로? 전 좀 20대 때는 돈 된다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뭐뭐 했었어요? 유치원 교사 5년, 제가 김밥도 팔았고요. 싱크빅 영업교사도 했었고, 제가 친구 통해서 소개받은 다단계 회사에서도 좀 열심히 했었었고, 이후에 선물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었고. 그럼 왜 처음에 유치원 교사를 선택했어요? 확실했던 거는 저희 엄마가 그때 유치원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유치원을 하니까 나도 이거 물려받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유아교육과를 별 생각 없이 선택했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영업의 길로 들어간 건가요? 세일즈의 길로? 생각해보면 유치원 교사 때도 세일즈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유치원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맘카페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도 학부모들이 저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았어야 되고 나를 보고 오는 신규 원생들도 많았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이론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학부모 상담에 대한 스킬도 혼자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사는 것까지도 세일즈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때 노력했던 것들이 그 다음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왜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관심을 받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나와 맞지 않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돈에 대한 결핍으로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의 목표는 잃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를 보고 오는 뭐 직원들이라든지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꿈과 희망이 생기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새로운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처럼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보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너무 괜찮겠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나누자 이러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 목표 수치가 있습니까? 근데 이왕 하는 건데 1만 명은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몇 년 차죠? 사업이요? 솔직히 사업으로 따지면 거의 한 8년 차? 9년 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매출이 작년에 얼마나 나왔죠? 작년에는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순매출 50억. 그러고 8년 동안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사기당한 경험이 있나요? 솔직히 어려운 순간은 매 순간 있는 것 같고요. 사기도 저도 많이 당했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게 벌 수 있다라는 이 정보가 있으면 똑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돈에만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죠. 아,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구나. 사기당한 금액이 뭐 네. 5억보다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아, 업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멘탈을 유지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죽을 순 없잖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시 또 내 할 일 하다 보면은 또 잊혀집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기꾼들이 접근을 많이 해요? 아니면 많이 없어졌어요? 늘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입냄새 맡아.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나만의 기준이 딱 세워지고 내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 제가 흔들리지 않아서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도 쉽게 건드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이게 돈만 쫓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항상 불안하고 진짜 항상 여기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이 옛날보다 줄긴 한 것 같아요.
돈을 쫓으면은 안 된다 느낌인 걸까요? 네, 이게 사람이 모든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의 기준이 없고 항상 이제 모든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되게 뒀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벌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감사할 줄도 알고 만족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내가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올라왔는데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네? 나 그럼 더 해야 되겠네?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이 뭐예요? 나의 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들도 잘 되고 직원도 잘 되고 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요거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객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맞춰지면서 계속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내면이 단단해졌다고 하는데 그거와 고객이 잘 되게 하는 게 같은 의미인가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제가 목표를 짤 때도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있고 저에 대한 목표가 있거든요. 회사에 매몰되지 않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이런 게 없이 돈만 보고 가면 매우 큰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나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치만 돈이 너무 없어서 네. 대부분 그렇게 돈을 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팁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일단은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으로 돈 벌던 아니면 뭐 영업으로 돈 벌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그 시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일만으로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내가 꿈이 뭐 세일즈맨이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파이프라인, 그 목표, 내가 뭐 월천에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질 거면은 결국 그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이 기준이 뭐 10억이면 10억 이자라고 하면은 그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내가 지출도 아껴야 되고 투자 공부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돈도 돈대로 벌어야 되고 이게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벌었다고 내가 섣불리 뭔가 이걸 통해서 빨리 굴려야 돼 이런 조급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절대 쉽게 얻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쉽게 얻잖아요. 그 쉽게 잃어요.